안녕하세요. 세무사 차지연입니다. 지금 원가관리회계 기출문제 하고 있고 34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요. 결국 구하라고 하는 거는 손익분기점 판매량이거든요. 손익분기점 판매량. CBP 분석인 거죠. 근데 초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분기점 판매량. 이게 무슨 말이냐? 초변동에서는요, 뭐만 우리가,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원가인 거고, 제품원가로서 인정이 되는 건 뭐예요? 제조원가 전부가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원가로 대체가 되고, 그 밖에 나머지 제조원가는 기간 비용으로 모두 단기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게 변동원가냐, 또 어떤 거는 고정원가냐,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 건데 그 구분에 대한 기준을 초변동 원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구분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일단은 고정원가로 30만 원 32만 4천. 이거는 당연히 고정제조 간접원가, 고정판관비이다 보니까 죄다 여기다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 이거 150원.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제조 간접원가, 이 50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조 원가이기는 하는데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제품 원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죠. 바로 기간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그런데 단기 생산량이 지금 5천 단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고정 원가에 이 두 가지가 마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산량을 기준으로 5천 개가 이와 같이 투입이 되니까 150, 50 이렇게 고정원가에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엔요, 단위당 변동 판관비는 이게 뭐 초변동이든지 뭐 변동이든지 다 똑같죠. 네. 판매량을 기준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 없이 변동원가에 50원을 추가를 해가지고 손익분기점 판매량에서 변동원가로 구분을 하자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고정원가의 합계 금액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고정원가 합계, 그 다음에 500원, 단위당 판매 가격이 500원인 거고, 그 다음에 변동원가가 150원. 그래가지고 판매량은 지금 4,640 단위가 나오겠더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CBP하고 초변동 원가 계산이 콜라보된 그런 문제였죠.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35번 좀 가보도록 할까요? 문제 되게 간단하죠. 균등 분포 불확실성 하에 의사결정 내용이기는 하는데 이거 꽤 풀만해요. 문제도 짧고 가보도록 하죠. 단위당 판매 가격이 지금 400원,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원가가 220원, 총 고정원가는 108만 원. 그리고요, 100만 원부터 300만 원 사이에 균등분포를 이룬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요, 두 가지를 구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 첫 번째가 3천 단위 이하로 판매될 확률,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근데 이게 지금 뭐 100만에서 3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굳이 3천 단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천 단위가 팔렸을 때 매출액은 얼마냐라고 하면은요, 여기다가 400원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120만 원으로 환산을 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이하로 판매될 확률? 그러면은 지금 정규 분포이다 보니까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차감하고, 그 다음에 120만 원, 100만 원 차감을 하고, 그러면은 집에 200에서 20이다 보니까 10%. 그 다음에 B를 구하면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손익분기점 매출액. 그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일단 첫 번째로 공원 이익률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자료는 다 나와 있고, 일단은 400이 분모로 가고, 공원 이익이 지금 400에서 220을 차감해서 계산이 되니까 이에 대한 값은 45%.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매출액이 X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0.45를 곱하고 여기다가 108만 원을 차감을 해야지만 뭐 만 원이 0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X 값은 얼마인 거죠? 240만 원.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정규 분포상과 동일하게 분모는 뭐 똑같죠.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차감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확률 이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240만 원이 와야 되는 거죠. 300만 원 위치시켜주고, 그러면은 지금 200에서 60이다 보니까 30%. 그러면은 지금 10%, 30% 해가지고 총 40%.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35번 같은 문제의 경우 균등 분포와 관련된 건데, 보통 뭐 몇 단위, 판매량, 수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에 반면에 지금 35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게 굴러가다 보니까 어떤 확률을 구할 때 300단위를 120만 원 매출액으로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으로 이렇게 환산을 한 거고, 매출액 기준으로 모두 금액을 구해봤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중하 정도 난이도가 측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6번 좀 보도록 하죠. 36번의 경우에는요, 이거 차이조사 결정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조사를 했을 때, 조사를 안 했을 때 각각의 기대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곱해 볼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거꾸로예요. 한번 내용 보도록 하죠. 세모는 공정이 정상인지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조사 비용은 10,000원이다. 조사를 해가지고 정상이든지 비정상이든지 모두 10,000원의 비용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단은 정상 이렇게 두고요, 비정상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을 하도록 하죠. 조사하면은요, 일단 정상이든 비정상이든지 10,000원의 비용은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비정상 상태이면 교정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X로 두도록 하고요. 조사하지 않으면은 손실이 70,000원 발생한다. 공정이 비정상일 때. 그러면은 조사하지 않았을 때 여기서 70,000원이겠죠?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비용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요, 공정을 조사하는 경우에 기대비용, 여기선 기대비용이 이미 결과값이 나왔어요. 기대비용. 얼마나 비용이 나오겠느냐. 일단은 조사했을 때에는 19,000원. 그 다음에 지금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기대 비용은 21,000원이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전문가 A씨에게 상담을 받으면은 공정 상태에 대한 완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인 거죠. 그래가지고 공정 상태에 대한 완전 정보의 대가로 이 사람한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일단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지금 기대 비용 나왔어요. 조사하면은 19,000원 들고요. 조사하지 않으면은요 21,000원이 든대요. 근데 일단은 기존 정보 하에서는 우리가 19,000원 그래도 비용이 덜 드는 쪽으로 조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겠죠. 근데 지금은 기존 완전 정보 하에서의 기대 가치, 기대 비용도 그것도 구해봐야 되다 보니까 이 확률이 지금 없어요. 몇 퍼센트의 확률인지 안 나타나 있어요. 그것 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이미 나왔어요. 여기는 아예 없는 거고 7만 원에다가 확률을 곱했더니가 21,000원. 그게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비정상일 확률이 30%다라고 하는 거죠. 정상일 확률은 70%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완전 정보 하에서의 그 기대 가치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전지전능한 신이 되어 가지고 정상이었을 때는 조사를 안 하겠죠. 네. 0원 70%. 그 다음에 여기서 비정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서 7,000원 그 다음에 곱해가지고 19,000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때 발생하는 이 X라는 값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4만 원. 그럼 이게 지금 총 값이 5만 원이겠죠? 그래도 이게 싸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정상이었을 때는 조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정상이어가지고 5만 원의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확률 곱해가지고 지금 계산하고 지금 이게 지금 4만 원인 거죠. 3만 원, 3만 원. 그래가지고 얘를 지금 합산을 해서 4만 원으로 하고 그래서 12,000원이 나오고 얘가 완전 정보 하의 기대가치 12,000원 기존 정보 하의 기대가치 19,000원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부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액에 해당하는 7,000원만큼을 전문가를 고용하는데 비용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중 정도 되겠죠. 난이도 중. 그 다음에 다음 문제 37번 가보도록 하죠. 세무는 두 개의 보조 부분, 제조 부분, 이거 또 나왔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 부분, 다행히도 S1, S2가 앞에 나왔어요. 편안해요. 그 다음에 제조 부분 A, B로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인 게 일단 뭐 그렇다고 쳐요. 뭐 킬로와트 있고 시간이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전력당 그 변동원가가 여기서는 지금 100원이고요. S1에서 100원 들고요. S2가 제공하고 있는 거는요. 변동원가가 80원이래요. 그렇구나. 근데 한국으로부터 전력을 킬로와트당 120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비용을 100원당 이렇게 하면서 생산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우리가 120원에 팔 테니까 좀 사달라 라고 제안을 온 거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거를 구입할 때 그 중분 수익, 중분 비용 이거 비교해 가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1000kW 이거대로 우리가 구입을 해야 할 것인가 얘네다가 1000kW를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인가 그것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럴까요? 1000kW 그대로 사와야 돼요?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1000kW를 물론 이렇게 쓰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중에서 일부분은요 여기에 가는 것도 있다고요. S2한테 얼마나 가요? 1000kW 중에서 200kW면은 20% 가는 거죠.
그리고 20% 받은 S2에서 또다시 S1으로 투입되는 것도 있다 이 말인 거죠. 상호 간에. 그래가지고 1000시간을 기준으로 300시간이면은 또 30%. 거의 기기적으로 하기는 하죠. 1000kW에서 S2에 가는 거 20%, S2에서 또다시 S1으로 가는 거 30%만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차감을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필요한 킬로와트라고 하는 것은 이분 상호간을 차감을 해가지고 이거 지금 얼마입니까? 잠시만요. 60kW를 제외한 940kW를 우리가 차감을 해야 된다. 구입을 해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940kW. 그러면은 여기서 드는 증분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120원만큼 이렇게 구입을 해와야 되는 거니까 증분 수익, 증분 비용 여기다가 써보도록 할까요? 증분 수익. 그 다음에 증분 비용. 일단은 우리가 구입을 해와야 돼요. 지금 940kW를 구입을 해오는데 단위당 변동원가가 120원은 드는 거니까. 그리고 중분수익으로 더 이상 뭐예요? 이걸 우리가 제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S1에서도 금액이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S2에서도 S1으로 공급하는 일부분이 공급이 중단이 될 거고, S1부터 보도록 하죠. S1. S1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다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1000kW 거기다가 곱하기 단위당 변동원가 100원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S2에서는 1000시간이 다 줄어들진 않죠. 300시간. 한 10원만큼 줄어들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증분 수익으로서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83에 24, 24에다가 10만원, 12만 4천원. 근데 이게 증분 비용이 이거보다는 적어요. 그래가지고 11만 2천, 지금 800원. 얼마나 큰 거예요? 12,000, 11,200원? 이익을 보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일단 이익 증가액으로는 2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은 증분 비용으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구입을 해야 하는지 이와 같이 상호 간의 비율은 줄어든다. 이걸 체크하는 게 중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보조 부분 폐지의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였고요. 난이도는 중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38번. 이게 지금 보시면요. 기계에 A, B, C 세 가지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주의해야 될 게 최대 이용 가능 시간 10,000시간이라고 제한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요. 이거 뭐예요? 단일 제약 하운에서 특별 주문. 보시다시피 한국이라는 곳에서 이만큼 우리가 구입하겠다. 특별 주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이득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 일단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시간당 공헌이익을 계산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료에서 판매 가격, 변동원가, 특수기계 이용 시간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일단은 여기서 탁탁 쳐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단위당 공헌이 한번 봐요. 240원. 400원에서 160 차감해가지고 500에서 200 차감해서 300, 그 다음에 여기서는 320, 그 다음에 특수기계 이용 시간 당으로 또 공헌이익을 나누죠. 그래가지고 120, 여기서는 100, 여기서는 80.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기계 이용 시간이 10,000시간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간당 공헌이익이 가장 많은 걸 우선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게 기업으로는 이익이겠죠. 그러면은요, A 먼저 하고요, B 하고요, 그 다음에 C 하는 거예요. 공헌이익이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니까. 근데 정규 시장 수요가 있습니다.
모두 다 A로 판매할 수도 없고 모두 B로 판매할 수도 없어요. 3,000단위, 1,000단위, 500단위를 기준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A 먼저 판매하고 B를 판매하고 그 다음으로는 C를 판매를 해야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A부터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3,000 단위로 판매를 하고 그에 드는 시간은 2시간이기 때문에 6,000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러면은 남는 시간은 4,000시간입니다. 그리고서는 한번 봤더니만 B도 한번 1,000단위 다 넣어 보자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시간이 3시간, 3,000시간이에요. 4,000시간 다 안 썼네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1,000시간. 그러면요, 1,000시간은 여기서 일단은 가보자고요. 그 이상은 쓸 수 없으니까. 근데 C에서는 모두 4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몇 개밖에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250개. 이렇게 3,000단위, 1,000단위, 250단위로 순차적으로 생산,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좀 보죠. A를 지금 360. 그러면요, 판매 가격이 360. 변동원가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160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원이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00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기계 시간은 2시간이래요. 이거 변동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시간당 공원이익은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두 시간이다 보니까 100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일단은 C 80이죠. 그 다음에 B는 100이에요. 얘부터 일단 포기를 하고, 그래도 모자르면은 B도 포기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250단위에서 지금 1,000시간. 1,000시간? 얘는 얼마나 소요되는데요? 일단 한번 보죠. 8,000 단위를 우리가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2시간씩 소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총 필요한 시간은 1,600시간이기는 해요. 딱 봐도 C로는 부족하죠. 그래가지고 C뿐만이 아니라 B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기는 하거든요. 한번 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개 포기하는 거죠? 지금 1,000시간. 그리고 여기서는 600시간. 시간당 공원이익이 어떻게 되죠? C 같은 경우에는 80,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100. 각각 구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14만 원. 이게 이 제품 A를 한국에게 판매할 경우 기회비용으로 우리가 포기해야 할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따지면은 증분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판매하면은 그만큼의 공원 이익은 또 남겠죠. 증분 수익.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일단은 360의 판매가에서 변동가 160 차감하고 거기다가 800단위. 얼마입니까? 200원씩 남는 거니까 16만 원이겠죠? 그러면은 중분 수익이 16만 원, 비용이 14만 원이다 보니까 이익은 2만 원은 남는 케이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이거 중분수익 중분비용으로 해가지고 단일 제약 하원에서 1,000시간이 있는데 10,000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선순위 따져봐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문제 한번 보죠. 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판매 가격은 200원.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원가는 150원으로 일정하나
좀 쎄하네요. 고정원가는 생산량이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은 계단형으로 증가한다. 일단은 첫 번째 구간에서는요, 1000단위까지는요, 손익분기점이 840단위, 두 번째 구간에서 2500까지는 손익분기점이 2400단위예요. 손익분기점이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손익분기점? 저걸로 우리가 고정원가를 환산할 수가 있죠. 일단 자료부터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저거. 판매가. 얼마죠? 200원. 그 다음에 변동원가. 얼마죠? 150원. 그 다음에 고정원가. 그 다음에 공원이 50원. 고정원가. 고정원가가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지금 0에서 1000 단위.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1001에서 2500 단위. 그러면요, 여기서 이 순서대로라고 하면은 고정원가가 나오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힌트가 다 있기는 해요. 일단 첫 번째 구간에서의 그 손익분기점 840, 두 번째 구간에서의 그 손익분기점 단위가 2400.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840까지 판매를 하면은 손해를 보지도 않고 이익을 보지도 않는 브레이킹 이븐 포인트 그 지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가액은 840 단위에서 단위당 공원이 50을 곱하면 된다 이 말인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는요, 지금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2400 단위인데 단위당 공원이 50을 곱하면 고정원가가 계산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가지고 각각의 금액을 계산을 해보자면은요, 지금 여기에서 42,000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에서는 지금 12만원. 그러면요, 지금 문제에서 두 가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구간에서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갈 때 증가하는 고정 원가. 이 42,000원에서 지금 12만원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얼마 증가한 거예요? 78,000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달성 가능한 최대 이익. 물론 이거는 구하긴 했어요. 이게 지금 78,000원. 근데 78,000원이 지금 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1, 2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최대 달성 가능한 최대 이익? 그냥 여기다가 한번 보자고요. 1000개 팔았을 때, 그리고 2,500개를 팔았을 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최대 이익이겠죠. 판매량이 가장 높은 걸 우선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요, 일단은 지금 1000개 팔았을 때 여기다가 50 곱하고, 그 다음에 고정원가 42,000원 차감하고 계산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2,500개를 곱해가지고 단위당 공원위에 50 곱하고, 그 다음에 차감 12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5만원에서 42,000원 하니까 8,000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얼마죠? 2만원에서 5,000원, 5만원, 10만원. 여기서는 5,000원? 5,000원이네요, 결국. 그러면은 공원이익이 이게 판매량을 2,500으로 지금 최대로 판매를 하면은 보통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에 비례해서 고정원가 얘도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보시다시피 8,000원에서 5,000원으로 이익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최대 이익이라 하는 것은 8,000원이 반영이 된 2번이겠다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주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문제는 12B 분석이기는 한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비선형, 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4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이거 뭐죠? 이익중심점 A, B 두 개의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제품을 생산해서 외부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B에서 내부 대체할 수도 있다. 부품의 최대 생산 능력은 4,000단위. 이런 거 이게 밑줄 쳐야죠. 4,000단위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원. 외부 시장에 지금 1,000원에 3,000단위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3,000단위를 판매하는데 여분이 지금 1,000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A 사업부는 B 사업부로부터 1,600단위를 내부 대체할 것을 요청을 받았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1,000개밖에 안 되는데? 기존 시장에 있는 600단위를 포기하고 내부 대체로 B 사업부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내부 대체 수량에 대해서는 변동원가가 지금 단위당 50원이 감소한다. 그래죠. 비용이라도 줄여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고심을 하죠. A 사업부가 1,600단위를 전량 대체하는 경우에는 최소 대체 가격은 얼마냐? 라고 하는 거. 일단 좀 자료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가 모두 지금 여기다가 판매를 한다고 칩시다. 외부에다가. 그러면은요,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0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변동원가는 600원이고, 단위당 공원이익은 400원이겠고. 그렇죠. 그리고 고정원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좀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내부 대체했을 때, 트랜스퍼 프라이스.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죠?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대신 변동원가가 단위당 50원은 감소를 한대요. 그러면은 550원 아닌가요? 그쵸?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아직 몰라요. X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자료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지금 1,600단위를 이렇게 달지 말지 한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얼마나 최소 대체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죠? 550은 뭐 그건 드는 건 맞기는 해요. 일단은 550원부터 시작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600단위를 포기를 하잖아요. 외부 시장에 600단위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600단위를 판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공원이 400원을 기회비용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몇백 개 판매하느라고 이 기회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1,600개. 그래가지고 단위당 기회비용으로 환산을 하자라고 하면은 700원이 되겠습니다. 최소 대체 가격은 결국에는 내가 손해보는 700원만큼은 받아야지만 손실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최소 대체 가격 뭐 할지 말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와 같이 구해봤습니다. 40번 문제도 그렇게 뭐 어려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일단은 지금 40번까지 풀어봤는데 좀 그래요. 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가를 좀 중점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이해 중심으로다가 더 이상 암기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차가 끝이 아니라는 거. 1차는 그렇더라고요. 2차를 이렇게 보기 위한 저는 티켓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1차가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 1차가 끝나시더라도 공부를 2차를 바로 이렇게 동차로서 바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번 25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